개념을 펴볼까요? 개념. 속도 가속도 먼저 해볼게요. 오늘. 속도 가속도는 이제 물리하고 좀 더 개념이 저희가 이거 배우고 나면은 물리가 되게 쉬울 거예요. 물리를 할 때. 이제 속도 가속도를 보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가 뭐죠? 속도를 구하라면 어떻게 했었어? 내가 이거 켰나요? 안 켠 것 같다. 켰구나. 보통 우리가 이제 속도는 뭐분의 뭐로 알고 있죠?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라고 알고 있잖아. 그 시간분의 거리는 사실은 평균 속도예요. 우리가 그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진짜 속도가 아니야. 진짜 속도의 정의를 오늘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배운 건 다 평균 속도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다 1차원에서 운동을 할 거예요. 1차원 수직선상에서 아니면 위아래로 그러니까 1차원만 할 거예요.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속도 가속도 위치는 수직선상에서 할 거고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따질 거고,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제 거리를 걸어왔는데 사람은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처음 위치를 우리가 잡기 나름이거든요. 위치를 0이라고 해볼게. 위치를 0이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만큼 갔어. 이만큼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때 위치를 4라고 해볼게. 4. 그때 위치를 4.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다시 백을 해서 다시 여기 위치를 2라고 해보자. 이 사람 다시 이쪽에 이만큼 왔어.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왔어. 자, 이때 이 위치를 26 이렇게 잡아보자. 자, 그때 이제 얘는 위치에서 이 위치를 잡은 거야. 위치 처음에 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2,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6만큼 26이 된 거야. 위치까지.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은 우리 0, 1 이거 있잖아. 그거를 위치를 보자는 거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때 위치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있겠죠. 이만큼 이동하는 걸린 시간을 처음엔 빵이겠죠, 당연히. 자, 이만큼 오는데 8초가 걸렸다 치자. 이렇게 오는데 8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10초, 그러니까 여기가 딱 10초. 그러니까 8초, 여기 2초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초 걸렸고, 쭉 이렇게 오는 데는 10. 여기 잠깐 얘를 10이라고 하죠. 시간이랑 잘못. 10이 위치가 10이고요. 시간은 26초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속도. 0부터 4까지. 이 4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초까지 움직인 이 사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했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문제 많이 풀잖아요.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 0부터 4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 4까지 움직였을 때 속도는 시간이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움직였죠? 시간이 0초부터 8초까지 움직였잖아. 그럼 시간의 변화가 곧 8에서 이제 0초부터 8초까지 움직인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요. 8초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는 얼마나 변했죠? 0에서 4까지 움직였잖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위치잖아, 위치. 그래서 위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위치 변화량이죠. 얘는 뭐죠? 시간의 변화량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지점까지 걸린 시간분의 그 지점까지 이동한 위치 변화였던 거야. 그죠? 처음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게 위치 변화량이야.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이거 어디서 우리 이런 변화량, 이 차이값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어디서 많이 했었죠? 어디서 많이 했었어? 1단원에서. 평균 변화량. 평균 변화량에서 했었잖아. 평균 변화량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속도는 이렇게 하는 속도 자체를
평균 속도라고 한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사실은 평균 속도라고. 얘가 사실은 평균 속도야. 이 앞에서는 평균이 있어야 돼요. 평균 속도. 그래서 시간 변화량이 보통 시간 변화를 델타 t라고 하고요. 위치를 우리 s라고 하거든요. s 위치 변화량.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이 평균 속도야.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구했던 속도가 이런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의 값을 구했던 거야. 평균 속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0부터 4까지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어떤 전자에 이렇게 한 거냐면 등속도라는 전자에 한 거죠. 등속도. 속도 쭉 일정하다는 전자에. 이 사람이 여기서 막 느리게 가다가 빨리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럼 위치 변화는 또 똑같이 4잖아. 시간도. 여기 0초부터 8초까지는 이 중간에 잠깐 멈춰서 막 신발끈을 매거나 잠깐 멈춰서 매고 이렇게 하는데 8초 걸린 거 아니야. 이게 등속도인지 아닌지 그런 건 여기 이 평균 속도에서는 알 수가 없어.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가다가 신발이 끈이 풀어졌어. 그래서 잠깐 멈춰서 끈 매고 그래서 늦었네 하고 빨리 뛰어가서 딱 8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쭉 일정하게 이렇게 8초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거로는 평균 속도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진짜 속도는 뭐냐면 사실은 딱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딱 순간의 속도. 그게 사실은 진짜 속도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로 하고 이 평균 속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속도는 순간 속도예요. 진짜 속도는 순간 속도고 너희가 앞으로 물리나 뭐 과학을 할 때 다 속도는 순간 속도를 얘기할 거고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자를 붙여요. 평균 속도. 그래서 이거랑 구별이 되도록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게 전체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의 평균 속도였는데 진짜 속도는 그 순간 어떤 요 0초부터 4초 이 사이에 뭐 딱 3초 있을 거 아니야. 이 3초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3초에서의 순간 속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이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 그죠?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그 앞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였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지점의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 B라는 점을 A로 하나없이 가까이 보낼 때 이 점에서의 뭐가 나왔어? 미분계수가 나왔잖아요. 미분계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개념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인가 이 평균 변화율이. 근데 나는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순간 속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평균 속도의 극한을 보내야 된다는 거야. 평균 속도. 뭐에 대한 극한? 이 시간을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시간에 대한 극한,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거죠. 시간으로 미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진짜 속도의 개념은 진짜 속도는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고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는 아니야. 순간. 그럼 순간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평균 속도에 뭘 구한다? 평균 속도의 극한을 구하게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 평균 속도 자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다 x축이 뭐냐면 다 시간이야. 얘가 다 t예요. t고 얘가 뭐 위치 xt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치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으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순간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순간 속도. 이게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다 표현이 될 거야. 지금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평균 속도의 극한이고 다시 말하면 이 델타 t 리미트 델타 t를 뭐로 보낸다? 0을 한없이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s의 극한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순간 속도의 정의예요. 순간 속도의 정의. 그러면 위치를 뭐로 미분한 거야? 이거 위치라고 했잖아.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위치잖아. 위치 변화.
이 위치 변화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뭐다? 속도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위치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위치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이야. 다시 이 정의, 속도의 정의가 위치 S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이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미분이라고 하잖아. 순간 변화율 자체를 뭐라 그래? 미분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함수 자체가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요. 다시 속도의 정의가 뭐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속도의 정의예요. 정의야. 그럼 이 위치를 뭐로 미분하면 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아니, 정의.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 미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 함수, 예를 들면은 ST가 나와. ST식이 뭐 하나 적어놨네. 이런 3t제곱 마이너스 2t 이런 얘가 위치 함수가 있대요. 얘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라. VT, 보통 이제 VT라고 쓰거든요. 이 모든 순간순간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은 6t-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속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위치를 미분하면. 이 정의를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속도예요. 알겠죠? 표현이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적어놔. 순간 속도. 속도는 지금 말하는 속도들은 다 순간 속도를 표현해보자. 순간 속도를 얘기하고 속도의 정의는 위치야. 위치. 시간에 대한 적어보세요. 순간 변화를 말한다. 순간 변화율이니까 뭘 뜻하는 거다? 미분을 뜻하는 거다. 미분. 도함수. 미분. 그래서 속도를 구할 때는 위치를 뭐로 미분한다?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나와.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이어서 하게 돼. 가속도는 뭐? 가속도 들어봤지? 뭐야 가속도? 느려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 다 가속도가 있는 거야. 속도가 변화가 없으면 가속도가 제로인 거야. 맞아요. 속도의 변화야. 속도의 변화.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 나온 김에 가속도는 얘는 보통 V라고 쓰고요. 가속도는 A라고 쓰거든요. 그럼 가속도의 정의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똑같아.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라면 가속도는 뭐야?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 시간에 대한. 얘도 순간 변화율. 이렇게 순간 변화율인데 순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얘도 뭐 하는 거다? 미분하는 거다. 시간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얘도 미분을 하라는 거야. 누구를? 속도를.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라 이 얘기죠. 관계를 정리하면 자 위치가 있어. 처음에 위치가 있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를 뭐로 미분해?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돼요.
나중에 이제 접근 배우면 가속도를 접근하는 속도, 속도를 접근하는 위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거꾸로 올라갈 거야. 거꾸로 이렇게. 지금은 한 방향. 다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속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속력이 뭐야 그럼? 속도, 속력, 지금 속도에 관한 개념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속력 이렇게 있다. 속력은 뭘까? 속력이 뭘까요? 지금 속도 나왔죠? 평균 속도 처음에 배웠고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순간 속도를 말해. 근데 이제 순간은 생략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도를 구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다 순간 속도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속력이 있어. 속력은 이게 이제 나중에 너희가 만약에 혹시 기하를 배우게 되면 벡터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이 순간 속도는 벡터 값이에요. 벡터 값. 방향이 있어. 방향과 크기가 있는 놈. 속력은 스칼라의 양이야. 스칼라의 양이야. 얘는 크기밖에 없어요.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5만큼 가나 여기 이쪽으로 이쪽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5만큼 가나 속력은 똑같아. 구별이 안 돼. 속도는 뭐야? 속도는 이쪽으로 갈 때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의 부호는 방향이에요. 방향. 뿔만한 방향을 말해. 속도에서는. 근데 속력은 이런 게 없어. 부호가 없어요. 그냥 오직 양의 값만 있어요. 속력은. 얘는 그래서 속력은 뭐의 절대값이냐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0을 기준으로 위치가 처음에 0이었는데 이제 3만큼 갔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속력은 이동 거리가 총 얼마죠? 3만큼 가고 5만큼 갔잖아. 그죠? 이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 이게 뭐야? 3인가? 그럼 아니 실제로 속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인 거죠. 이 사람은. 그죠?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실제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이 속력은 그게 티가 안 난다고. 그게 티가 안 나고 그냥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 이렇게 나타내시는 게 속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붙이면 그냥 속력이 되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 양의 값밖에 없어요. 속력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더 추가로 좀 더 살펴보면 자, 아까 이제 수직선 상에서 움직인다 그랬죠? 수직선 상에서 자, 이제 어떤 애가 움직이고 있어. 어떤 애가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에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우리는 이 속도야, 속도. 이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속도를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 오른쪽으로 0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속도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음의 방향, 속도를 V, 마이너스를 붙여. 이건 방향이야, 방향. V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호는 방향을 뜻하는 거지 뭐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친구가 여기 있어서 친구 만나러 다시 만나는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다가 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이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V가 뭐죠? V가 0이야. 양수인데 얘가 이제 친구가 여기 있는 거 보고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방향이 이쪽 왼쪽이니까 얘는 속도가 뭐겠니? 속도가 음수죠. 그죠? 그러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네? 그럼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죠? 사이값 정리하면 반드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원이 알겠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럼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 속도가 0이 되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갑자기 플러스로 있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마이너스 돼? 그거 아니잖아요. 얘가 쭉 가다가 친구가 있어. 친구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틀었어. 그러면 반드시 여기 바로 뭐가 있다? V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속도 방향이 바뀌어.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요?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
그때 반드시 뭐가 있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너무 내가 반듯하게 해버렸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 유턴을 할 때 유턴을 하면 이 빨간 신호등이 정지 잠깐 하고 유턴을 하잖아. 그죠? 여기서 아예 대놓고 서 있잖아요. 그죠? 왜? 마음껏 갔다 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뭐가 V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반드시 뭐가 있다?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부호의 변화?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자, 봐봐. 여기 0이에요. 처음에 위치가. 이렇게 잠깐 막 이렇게 가다가 아까처럼 신발끈이 풀어졌어. 그래서 잠깐 멈췄어. V가 양수야. 이쪽으로 갔어. 여기 잠깐 멈춰서 V가 0이야. 얼른 후다닥 냈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갔어. 이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때는 안 바뀌죠. 양수였다가 0이었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막 빨리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막 빨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위치가 어떻게 됐나? 이제 여기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 이게 위아래로 해보자. 올라가다가 그죠? 공을 던지는 걸 해보자. 공이 이렇게 여기서 딱 던졌어. 그죠? 그럼 위로 가는 게 플러스야. 위로 가는 게 플러스. 그럼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공이 한참 공이 영원히 올라가는 공이 어디니? 그죠? 그럼 공이 올라가다가 속도가 양수야. 그러다 떨어지죠. 어느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럼 순간 여기 뭐가 되는 게 있다고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뭐가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둘 다 양수야. 양수 0, 양수 이건 운동 방향 안 바뀐다는 거야.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자, 0에서 V가 이쪽으로 갔어. 적어주세요. 양수야. 이렇게 얘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턴을 해야 돼. V가 음수야. 여긴 반드시 뭐가 있다? 요 순간 찰나에 V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야.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0이 되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고 또 다른 얘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 부호 변화가 있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부호 변화가 다 같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운동 방향이 그대로 쭉 가는데 얘처럼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연이 알겠어?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필수예제 1번부터 볼까? 필수예제 1번은 수직선이래. 수직선. 지금 1차원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것만 보니까 바로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필수예제 1번에 같이 볼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이때 위치 X 위치야. 자, 이때 위치 얘가 어떻게 되는데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8T일 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죠. 이때 P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뭐야?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인 거야.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이에요. 위치가 0인 그때의 시간을 구해서 당연히 처음 출발할 때 위치 0이죠. 그죠? 근데 얘가 3차 함수니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여기 처음에 0이었다가 다시 또 0이 되는 게 있잖아. 그죠? 이때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이때 시간을 구해서 이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자, 처음에 0이야. 당연히 0이죠. 처음 위치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수직선이니까 여기 처음에 0이었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나 봐. 그럼 여기 다시 또 원점으로 오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구하래. 지원이 알겠어요?
그럼 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0 되게 하는 t를 구하면 되겠죠? 3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t를 앞으로 묶어내면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9t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처음에 0일 때 위치 0인 거,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위치가 또 0이 되는 지점이 3, 6, 18에서 3초랑 몇 초? 6초겠다, 그죠? 3초랑 6초인데 처음으로 다시 원점에 오는 그랬잖아. 처음으로. 그럼 3초겠니? 6초겠니? 3초겠죠, 3초. 효나 3초. 3초가 처음으로 원점을 다시 지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3일 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처음에 미분하면 뭐다? v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s 프라임 t라고 해요. s 프라임 x. 얘가 바로 속도 vx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 그냥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3t 제곱 18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6t가 되고, 얘가 이제 가속도 식이 되는 거야. 3초에서의 가속도는 0이 되겠네요. 그죠? 0. 3초. 아까 t가 3이었죠? 여기 t죠, t. 왜 ST로 하자, ST. 지금. 얘를 t가 3일 때, AT는 가속도는 0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2번을 보자, 2번. 2번을 보면 두 점이 나왔는데 두 점이 각각 FT와 GT로 위치가 이렇게 정해진대요. 이렇게 FT, GT 이렇게 주로 써요. 자, 이때 두 지점의 PQ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를 구하래. 그럼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F'T하고 G'T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시간을 구해서, 그죠? 둘 다 미분해서 그 도함수의 값이 같아질 때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하면 3t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t 얘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16 둘이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2, 4, 8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은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오면 버려. 4초만 찾으면 돼요. 이때 4초에서의 뭘 구하는 거야? 내가 반대로 했구나. 인수분해 2, 4, 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초군요. 2초일 때 두 F와 G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때 두 지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위치로 가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위치가 뭐예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5 해서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G2를 집어넣으시면 대입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와. 10. 그럼 두 지점 사이 거리는 수직선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0이니까 거리가 1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3개 다 해봐. 어렵지 않으니까 3개 다 해보세요. 1-1 교원이 다 했죠? 30 얘 다시 해야겠다. 자, 131조. 여기를 깊게 하면은 과학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빨리. 자, 필지를 3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연직 상방 운동으로 갈까? 아까 내가 1차원만 인도한다 했잖아. 1차원적으로. 그럼 1차원이 위아래도 있어요. 위아래. 연직 상방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공 던진 거야. 공 던지면 여기서 공 던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계속 양수였다가 점점점 속도가 줄어들죠. 또 작아지죠. 그러다 순간 0이 되죠. 그래서 잠깐 멈춘 거야.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또 이제 음수가 돼. 그래서 속도는 빨라져.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고 내려가. 여기서 떨어지. 얘는 위치가 또 0인 거죠. 이런 거.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뭐가 0인 거? 속도가 0일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0일 때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위치를 구하라 뭐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뭐야?
속도가 0이라고요.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구해. 그럼 그때 시간을 또 위치식에다 넣어서 위치를 구하면 가장 높은 최고점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 자,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바로 물체의 최고 높이를 구하래. 자,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필수제 3번이에요. t초의 높이가 x래. 자, 4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때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래, 이 얘기는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일 때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미분했을 때 속도식이 나올 거고 10t. 자, 얘가 0일 때가 몇 초니 그러면 4초죠. 4초. 그럼 4초에 제일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4초. 그죠? 그럼 4초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t에다 4를 넣어야 최고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4 집어넣으면 얼마니? t에다 4 넣는 거죠. x는 뭐 나오니? 160 마이너스 16 곱하기 5 하면 90, 80 나오네. 80이 제일 최고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졌대요. 위치가 뭐야? 위치가 빵인 거죠. 위치가 제로.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 위치가 뭐다? 위치값이 0이다. 그럼 위치값이 0이 되게 하는 뭘 구하는 거야?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죠? 항상 시간을 구해. 뭐뭐 할 때 시간, 뭐 높이 올라갔을 때 시간, 위치가 0일 때 시간 함수니까. 그럼 위치가 0일 때 시간 구해보면 이거 x가 0인 거. 그럼 얘는 단순 뭐 2차 방정식이죠? 5t로 묶어내면은 t-8 돼서 8초일 때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되는 거야. 8초. 그 8초일 때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제 8초일 때 속도. 우리가 지금 아래다가 속도식 찾아놨으니까 여기다 이제 t에다 5 집어넣는데 8초를 대입하시면 8초일 때 속도가 나오겠죠. 얼마니? 음수 나오겠죠. 아무래도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40에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그때 속도가 된다. 알겠어? 어렵지 않죠? 빨리 해봐. 두 개. 높이가 x. 응, 위치. 높이. 위치. 높이가 위치. 연직 상방이라서 이때는 높이가 위치야. 아니? 응? 이거구나. 응. 이거는 뭘 물어보?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 이제 우리가 길이 변화율과 시간에 대한 길이가 있어.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쓰거든요. LT. 이 길이도 시간에 따라 뭐 변한대. 2t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길이.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해. 그러면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뭐로 미분하면 돼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얘는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는 이 자체가 t이기 때문에 이 미분 대상이 좀 중요해. 누구로 미분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dl, dt 이렇게 쓰거든요. 읽을 땐 dl, dt 이렇게 읽으면 돼. 길이를 뭐로 미분했다는 뜻이야?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뜻이야. d라는 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적이 나올 거야. 면적. 길이 나오면 이제 면적도 있겠죠. 면적을 라지 s로 쓰고 이것도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ds, dt 하면 뭐다?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부피. 길이, 넓이, 부피. dv, dt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다?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한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다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렇게 한데 거기 순간 변화율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게 대상이 위치뿐만 아니고 이렇게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 이런 게 나오면 걔네들이 다 시간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그 길이식을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고
넓이가 이제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요. 알겠죠? 다 미분하면 돼.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그 시간으로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쓸 때는 시간으로 미분했다 해서 강조한 게 D. 그냥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는 뭐죠? 이거잖아. 그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인,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dy를 dx로 미분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나 같이 써. 얘는 수학에서 표현된 거고 얘는 물리에서 나온 거야. 같이 혼용해서 써요. 근데 지금은 물리적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미분 대상을 좀 강조한 표현으로 dt라고 읽을 때는 dldt, dsdt, dvdt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얘를 먼저 읽어.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로 길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막 대상이 움직여. 시간에 따라 막 움직여.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여기가 이제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조명 빛이만 연직상 여기 막 이렇게 직진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이 그림자 끝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럼 이 끝이 움직이는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자체가 길어지는 변화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주로 길이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림자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림자.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변화율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 그림자 자체의 길이가 움직이는 변화율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여기 필수지 5번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 필수지 5번을 봐봐. 5번. 보면 이제 어떤 애가 그림자가 이제 조명 아래 처음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하는 거야. 근데 키가 1.6m, 즉 160cm인 학생이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0.8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라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0.8t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그때 그림자는 여기에 이제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빛이만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렇게.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좀 더 가면은 그림자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끝이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래.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이죠? 그죠? 속도라는 게 뭐라고요? 아까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여기서는 그림자 끝이니까 이 그림자 끝이 당연히 뭐 위치 변화겠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위치 변화율을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닮음을 좀 이용해서 이 전체 시간, 약간 이 딱 사진을 딱 찍어. 딱 사진을 찍으면 얘가 딱 순간 움직이는 그 위치가 딱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얘가 딱 움직이는 이 순간이 딱 찍혔어. 이때 딱 순간이 찍혔다고 쳐보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전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끝이야, 끝. 자, 그럼 이제 얘를 닮음을 이용해서 이 끝에 관한 이 전체에 관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 얘를 x라고 하자. 얘를 x라고 해보자. 자, 얘를 x라고 하고 얘 키가 얼마? 1.6m야. 얘는 얼마죠? 4.8m고 이렇게. 자, 이때 우리 이 전체 이 x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닮음이 어떻게 들어가요? 보니까 닮음이 얘가 이렇게 닮은 상황이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다. 그지? 자, 이때 얘가 뭐야? 얘가 0.8t죠. 얘가 0.8t고 얘는 뭐죠? 얘가 4.8에서 1.6 빼면 얼마야? 얼마니? 4.8에서 1.6 빼면? 근데 이걸 구분을 하지 말고 전체로 하자. 이거 대 이거,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걸 내보자. 알겠어? 이걸 내보자. 자, 그러면 4.8 대 x는 4.8 대 x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6 대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죠? 닮으면 이 전체로 쓰자. 이렇게 크게랑 그다음 요거 이렇게. 그럼 4.8 대 x는 1.6 대 뭐가 되는 거야? x-0.8t가 되겠죠?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자, 그럼 이걸 풀면은
x는 하고 푸는 거야. x는 1.6x 그다음에 4.8x 마이너스 4.8 곱하기 0.8t 이렇게 되나요?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요거 풀면 식이 얘가 뭐 나오죠? 3.84 t가 나왔네.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부호를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3.84t는 4.8에서 1.6 빼면 되죠. 1.6 빼면 얼마? 3.2x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계산 뭐 잘못했나요? 4.8 곱하기 0.8은 3.84.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3.2x.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3.2분의 3.84t 이렇게 되겠죠? 왜? 1.2t 나와? 1.2t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x는 시간에 대해서 1.2t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림자 끝이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얘를 지금 위치잖아. 이 그림자 이 전체 위치라고. 요 끝이 움직이는 위치라고. 위치.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돼요?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바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위치잖아. 이 그림자 끝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은 x 프라임은 뭐야? 1.2죠.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1.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또 물어본 거 뭘 물어봤냐면 그림자 길이야. 그림자 길이 여기야 여기. 이 그림자 길이는 여기만 말하는 거야. 그죠? 여기. 요거는 그러면 시간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죠? 1.2t에서 못 빼면 돼. 0.8t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0.4t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LT라고 했을 때 얘는 0.4t로 움직이는데 그림자 길이 변화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L 프라임은 0.4가 되겠죠. 얘가 앞으로 움직일수록 0.4만큼 계속 길이가 변화율이 생긴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두 가지. 자, 하나 더 하고 필수제 6번 마저 하고 한 번은 풀어볼게. 이건 길이 변화율이야. 길이 변화율. 그 다음에 이제 건널비 변화율하고 부피 변화율을 해보자. 필수제 6번. 자, 보면 반지름이 2, 구 모양의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씩 늘어난대. 센치하고 밀리미터 이것도 단위도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센치로 맞춰보자. 센치로. 지금 9가 있어. 공이 있는데 처음에 반지름은 2였어. 2. 처음에 반지름이 9에 9 이렇게 9가 있는데 처음에 반지름이 2였어. 근데 얘가 반지름 R 자체가 변하는 거지. 어떻게 변해? 몇 초? 2mm씩 늘어나네. 처음에 2였고 그 다음에 0.2t 이런 식으로 지금 반지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죠? 몇 초? 0.2mm씩 2mm씩에 0.1로 해주고 이때 이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었을 때 그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건널비 변화율. 자, ST식을 먼저 찾아볼까요? ST 건널비식. 자, 먼저 반지름이 뭐가 됐을 때? R이 3이 되었을 때 그때 시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반지름 3이 되었을 때가 몇 초예요? 그러면 5초 아니야? 5초? 5초가 돼. 2 더하기 1에서 5초. 그죠? 그래서 t가 5일 때 반지름이 3이 돼. 그럼 일단 건널비식은 뭐야? 건널비식 얘는 반지름식이고 건널비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지? 4파이 r제곱이죠? 이거 다 이렇게 4파이 r제곱.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는 이제 활용해서 나온다고 내가 지난번에 원래는 미적분에서만 나오지만 이렇게 활용해서 가끔 나오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은 알아줘야 된다 그랬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전체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T하고 F'GT하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옆에다 써주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 다시 간단한 걸 해보면 여기가 2x 뭐 빼기 1의 제곱이래. 얘를 미분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봐. 여기 합성함수 미분 2 앞으로 내려오고 전체를 먼저 미분하고 안에 있는 거 이거 한 번 더 미분한 거 옆에다 쓰라고. 이게 합성함수. 이게 활용이 나온다니까. 원래는 안 나오. 교과 활용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교과서도 없어. 근데 활용이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2야 2 옆에 쓰라고. 그럼 얘를 미분해야지. 우리는 건널비를 미분해서 건널비 변화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S 프라임 T는 2분한 4파이는 그대로 있고 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8파이 될 거고 0.2T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얼마? 0.2 되겠죠? 이거 곱해야 된다고. 그럼 8이 16, 1.6파이 1.6파이에 0.2T 플러스 2 얘가 바로 건널비 변화율에 대한 식인 거죠. 그죠? 그럼 T가 몇 초일 때? 5초일 때 건널비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초면 얘가 3이기 때문에 4.8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부피도 말해요. 부피의 풍선 변화.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죠? 부피식이 뭐야?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그죠? 그럼 r이 지금 이거니까 2 플러스 0.2t의 세제곱 이렇게 돼. 그럼 구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시간에 대한 부피 변화를 구하래. 얘를 이제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이 앞으로 3 나가면 4파이 나오죠? 4파이 나오고 2 플러스 0.2t의 제곱에다가 안에 거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옆에다 곱해주면 돼. 합성함수 미분법. 이때 여기다 또 5초 집어넣어야죠. 5초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고 3이면 9인가요? 우선 36파이에 0.2니까 얼마니? 수네 7.2 7.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세 문제 다 해봐. 5-1부터 해봐. 5-1 그림자 끝하고 그림자 길이 자체랑 닮은 풀면 돼요. 닮은